네, 기백반 배움중심교육 온라인 수업 7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에서 오프라인처럼 모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주도 국회. 민주운동 아니 나 실력 고치면 안 되는데 또 국회의원이래. 승원이 하면 해. 승원이 진성아. 그냥 내가 발표를 할 거지. 왜 이렇게 싸우냐면 싸우지 말고. 왜 민주연지 민주화 가져가라. 야, 차긴 쳤어. 국민주권 안경모. 네, 이렇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희 반 애들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데도 싸워요. 싸운다는 건 물론 나쁜 거지만 저렇게 실시간 쌍방향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정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종의 줌 리터러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우선은 온라인 등교 및 출석 확인 과정입니다. 저는 8시 50분에 아이들한테 이제 등교를 하라고, 온라인 등교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의 아이들한테 미리 예고를 합니다. 저희 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줌 링크를 띄우면서 아이들한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처럼 단톡방이 없는 경우라면 선생님들이 쓰는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약속된 시간에 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시간을 약속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시 50분부터 9시인데, 1교시는 9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9시에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그림같이 딱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카페에서 듣기 좋은 노래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노래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잔잔한 음악이 깔린 상태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나서 이제 9시가 되면 학생들의 출석 확인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8시 50분이 되면 학생들이 온라인 교실에 등교합니다. 제가 줌을 열고 그 URL을 단체 카톡방에다가 공유하면 학생들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학생들이 바로바로 오면 좋은데 3분의 1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석을 부르고 그 다음 체조 영상을 틀어줍니다. 안녕, 현준이 안녕? 그래. 그러면 먼저 온 학생들은 체조를 따라하고 저는 전화기를 들고 아직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출석 확인을 합니다. 야, 일어나서 빨리 들어와. 오늘도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학생들이 등교를 확인하고 출석 확인한 다음에 아침 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의 포인트는 아침 체조입니다. 저희가 아침 체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잠이 덜 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체조를 하면서 잠을 깨주는 목적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체조를 하게 했을 때, 아, 저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마지막 3번째인데요. 아이들이 그림같이 똑같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려면은 뭔가 아이들한테 할 만한 과제를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 아침 체조를 시키면은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체조를 시키고 저한테 이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은 이런 스트레칭 체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내를 깨우는 스트레칭 체조를 한번 보면은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데 조회수가 31만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오면은 다양한 이런 스트레칭 체조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맞이했는데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 잘 되려면 아까 영상처럼 학생 참여형 수업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저는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사 혼자서 떠든다고 하면은 되게 힘들겠죠. 교사는 힘들고 아이들도 지루하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어색함을 풀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건 어색하기 때문이겠죠. 왜 선생님들도 줌으로 교직원 회의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잖아요.
어색하니까 괜히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아이들한테 체험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거죠. 아이스 브레이크적인 놀이, 온라인 교실 놀이가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다양한 온라인 교실 놀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온라인 교실 놀이가 왜 필요하다면 딱 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교실 놀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교실 놀이를 직접 하진 않을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나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오는 영상에서 다양한 교실 놀이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실시간 쌍방향에서 모듬 학습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의 모듬 학습을 잘 되기 위해서 오프라인 수업 때 뭘 했냐면 학기 초에 학급 세우기라고 모듬 세우기를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렇게 모듬 세우기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상에서도 모듬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 제비뽑기랑 자기주도적 모듬 구성을 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소외의실이 결국에 줌에서 가장 좋은 강력한 기능이잖아요. 여기에서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소그룹끼리 잘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모듬 학습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온라인상에서도 모듬 세우기 활동을 했어요. 오프라인상에서도 모듬 세우기 활동을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도 별도의 모듬 세우기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오프라인, 온라인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사와 학생 모두 줌 리터러시를 갖춰야 돼요. 우선은 교사 입장에서요. 선생님들이 줌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줌의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외의실 기능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줌 리터러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경험을 해보시고요. 연수도 들어보시고 아니면 동학년 회의라든가 부장회의라든가 교직원 회의를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줌 사용법을 안내되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손수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도 줌 리터러시를 갖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총회를 해버렸습니다. 학생들한테 알려줘도 되지만 학부모들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강력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 전에 학부모 총회를 줌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사례했고요. 올해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이걸 알려줬더니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알려줬겠죠.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온라인 교실 놀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줌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줌 리터러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교실 놀이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얘들아 줌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줌 리터러시 교실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세 가지 학생들 활발하게 참여해야 되고 모든 활동이 실시간 쌍방향에서도 잘 돼야 되고 교사와 학생 모두 줌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온라인 교실 놀이, 그 다음에 모둠 구성 및 모둠 세우기, 줌 리터러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번째 에피소드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 잘 되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열정 기백쌤이었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